안녕하세요. 또아들맘입니다. 오늘은 구찌 스타일의 백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팩이지만 이 버킷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버킷백으로는 조금 사이즈가 크게 나오기는 했지만, 백팩으로도 사용을 했다가 버킷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같이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처음에 만드실 때 여기 사슬코를 총 100코를 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100코를 쭉 주는데, 옆면 단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이 38코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여기 바닥면이 되는 24코, 그리고 이제 여기 다시 반대쪽 옆면단이 되는 38코, 이렇게 잡아서 총 100코가 되고요. 블랙 색상 이렇게 이제 100코 잡아서 이런 식으로 왕복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만들 거고, 블랙 색상이 총 14단, 그린 색상이 4단, 레드 색상이 4단, 그 다음에 그린 4단, 블랙 14단, 이런 식으로 먼저 뜨신 다음 옆면을 여기서 이렇게 다시 또 1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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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단 이런 식으로 떠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떠지면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떴다고 쳤을 때 이렇게 오므려서 가방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 이제 준비하실 준비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 바탕색이 되는 크레이프실, 저는 블랙 색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블랙 색상으로 하셔도 되고 베이지 색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밝은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이지 색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다음 이제 블랙 색상 총 5볼, 그 다음 이제 크레이프실이 이제 레드와 그린 색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해서 면뜨개실 이용해서 이제 만들었고, 면뜨개실은 포레스트 색상, 얘 2볼, 이게 이 2가닥을 잡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2볼 준비해 주시면 되고, 다음 레드 색상은 면뜨개실의 레드 핑크 색상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2가닥 잡고 만들어서 2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mm 바늘, 그러니까 7호 바늘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 3.5mm 6코코 바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돗바늘과 마커링, 가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늘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다음 가위, 돗바늘. 이번에 마커링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커링은 꼭 준비를 해주시고, 여러 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커링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니팅 네트라고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네트망인데, 얘도 한 망에 1,000원짜리인가? 뭐 1,000원인가에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그 전에 사용을 해서 잘라서 썼던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요거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가방 잠금 솔트리지라고 다이소에서 4개 들어있는 거 1,000원, 요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서 가방에 속고발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바닥면에 발을 만들어 주실 분들은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 나는 이제 발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꼭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용도 회전고리, 다음 가방고리 후크, 다음 디링이 있으신 분들은 디링을 준비하셔도 되는데, 백팩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제 생각에는 오링을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방에 끈이 되어줄 그 DIY용 가방 체인이라고 팔고 있더라고요. 숄더형인데 얘를 3개를 준비를 해서 60cm거든요. 근데 이제 백팩으로 사용을 하려면 이제 한 180cm 정도는 돼줘야 돼요. 그래서 3개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고리를 벌려가지고 저는 지금 미리 만들어서 왔는데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고리 부분을 여기 보시면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얘를 이렇게 이거 뭐지? 이렇게 잡는 거, 이거로 이렇게 잡고, 양쪽으로 잡고, 이렇게 돌려서 벌리시면 이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이제 얘를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길이를 이제 180cm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체인끈이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하나에 이제, 180cm 짜리는 또 주문 제작식으로 뭐 되고, 보통 이제 120cm 짜리 뭐 이런 것도 뭐 싸면 5,000원 안에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너무 얇아가지고 백팩으로 사용하시기는 좀 힘들고요. 최소한 10,000원 이상 정도 되는 거, 그런 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어쨌든 다이소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쟤도 체인이 약간 좀 무거운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저 체인이 뭐 특별하게 더 많이 무겁다 뭐 이거 정도는 아니고 조금 무게감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백팩으로 사용하기에는 저 정도면 3개면 3,000원이잖아요. 배송비도 없고. 그래서 괜찮지 않나 싶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블랙 색상으로 만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사슬 잡고 코 잡고 짧은뜨기 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정도만 이제 얘를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늘은 4mm 바늘로 시작을 할 거고요. 3.5mm 바늘은 가방의 윗단 부분만 뜰 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두시고, 다음 4mm 바늘, 메인 바늘은 4mm 바늘입니다. 4mm 바늘 가지고 오셔서 실을 일단 손에 이렇게 실을 걸어서 잡아주시고, 바늘로 실을 이렇게 밀듯이 한 바퀴 이렇게 돌려서 실을 끌고 오신 다음 이렇게 통과하셔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100코 가실 건데, 처음부터 이제 100까지 세려 그러면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커링을 일단 지금 벌써 준비를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같이 가보시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렇게 38코 가셔가지고 마커를 가지고 와서 마커를 하나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25코 더 가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시면 25코죠? 25번째 코에다가 또 마커를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바닥면이 24코가 표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옆면단의 이제 옆면단의 시작코가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25번째 코가.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 옆면에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옆면에 37코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37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잡으면 이제 100까지 안 세도 100코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옆면단과 바닥면에 마커까지 이제 분리되는 부분 마커까지 표시를 다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보시면 100코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100코가 맞는지 코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짧은뜨기 가실 건데요. 짧은뜨기는 매우 쉽습니다. 자, 사슬, 기둥사슬 하나 주시고, 다음 이렇게 사슬코가 여기 이렇게 따져 있는 예쁜 사슬코가 있죠? 이렇게 뒤로 돌려보시면 뒤쪽에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코산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둥에 있는 기둥사슬에 올렸는 이 코 말고 그 아래쪽에 있는 뒤쪽 코산에 들어가서 하나 짧은뜨기 떠주시고, 다시 거기 들어가서 실 끌고 오신 다음 바늘에 있는 두 가닥 통과해 주시면 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만들었던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코, 마지막 코 헷갈리시는 분들은 항상 마커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코에 들어가서도 짧은뜨기. 이렇게 코산에 들어가서 실 끌고 오신 다음 두 가닥을 통과, 다시 짧은뜨기 이렇게 가시면 돼요. 실 끌고 와서 두 가닥 통과, 다시 코에 들어가서 실 끌고 오신 다음 두 가닥 통과. 이렇게 쭉 한 코에 하나씩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뱉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오늘 만드는 가방은 짧은뜨기로만, 짧은뜨기랑 빼뜨기만 하실 줄 아시면 빼뜨기도 들어가나? 빼뜨기를 했나? 짧은뜨기만 하실 줄 아시면 가방 다 만드실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주시면 되고,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쭉 다 넣어주시면 되고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자, 이제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시고요. 자, 여기서 사슬 하나 주시고 편물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다시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여기 꼬리실은 이렇게 바늘 위로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같이 잡고 뜨실게요. 그리고 실 끌고 오셔서 짧은뜨기 하나, 다음 코에 들어가서도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도 첫 번째 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마커를 꼭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여기 두 가닥에 여기 사슬 두 가닥 걸어서 이렇게, 그리고 뒤에 꼬리실까지 같이 걸어서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쭉 총 몇 단을 뜨면 되냐? 14단 떠서 오시면 돼요. 블랙 색상으로 14단 떠서 쭉 어디까지? 마커 표시되어 있는 곳까지 이렇게 가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가서 마커 표시 있는 데까지 가시고, 다시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돌아서 이렇게 또 다시 마커 표시 있는 데까지 오시고, 이런 식으로 왕복으로 계속 짧은뜨기 뜨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14단 카운트 하실 때, 카운트 하시는 방법은, 가방을 일단 지금, 여기, 이걸로 보여드리면 되겠다. 잠시만요. 우리 리본 크로스 가방 만들어낸 가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올록볼록한 무늬, 이렇게 볼록볼록한 왕복 짧은뜨기 여기 무늬가 이게 7개가 되면은 14단이 되는 거예요. 요거 볼록한 무늬 하나가 2단이거든요. 짧은뜨기 2단.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 뜨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개죠. 7개 뜨시면 14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이제 보여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14단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부터 블랙 색상으로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냥 특별한 기술 없이 짧은뜨기로만 쭉 하시면 되는 거라서 어려움 없이 잘 뜨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왕복 짧은뜨기 총 14단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랙 색상으로 14단 지금 모두 떠서 왔고요. 지금 블랙 색상이라서 잘 카운트하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짧은뜨기 2단이 이제 올록볼록한 무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총 14단을 다 떴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실을 가지고 오셔서요. 실을 가져오신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제 실을 여기 이제 마지막 코 이제 두 가닥에서 이제 요 짧은뜨기 머리샷을 올려주는 부분에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실을 교체해 주시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샷을 하나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편물 이제 돌려주시고요. 블랙 색상 실은 이제 뭐 자르고 가셔도 되고, 그냥 안 자르고 가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안 자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랙 색상 실은 그대로 그 자리에 두시고, 자, 여기서 다시 이제 첫 번째 코부터 다시 짧은뜨기 하나, 이 초록색 꼬리실은 같이 뒤에 잡고 정리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코에서 와서 이 초록색상 꼬리실만 이제 바늘에 얹어주시고 같이 잡아서 이렇게 떠가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떠주시고, 자, 여기서 또 이제 동일합니다. 여기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초록색상으로 이렇게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편물 끝까지. 총 몇 단을 떠서 오시면 되냐면요. 4단을 떠서 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코에 들어가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실 끌고 오셔서 두 가닥 통과, 실 끌고 와서 두 가닥 통과. 블랙 색상은 같이 뒤에 잡고 뜨시면 안 됩니다. 블랙 색상 실은 그대로 여기 두시고, 초록색 색상만 꼬리실만 여기 뒤에 같이 뜨고 가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끝까지 이제 편물 끝까지 쭉 뜨셔가지고 총 이제 초록색상으로 4단 떠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초록색 부분 4단을 이제 모두 떠서 왔고요. 이제 레드 색상으로 실을 이제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교체하실 때 이렇게 마지막 코에 두 가닥에서 머리샷을 빼는 과정에서 실을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고요. 초록실은 이제 또 그대로 두시고 이제 레드 색상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 현물 왼쪽으로 돌려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빨간색 실, 꼬리실은 이제 같이 잡고 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또 두 번째 코에 두 번째 코에도 들어가서 하나,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짧은뜨기. 다시 레드 색상도 총 4단 떠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코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레드 색상도 초록 색상과 동일하게 4단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드 색상도 4단을 모두 떠서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코에 이제 머리사슬 부분을 이제 빼주는 부분에서 초록색 실 우리 밑에 놔뒀었죠. 얘를 끌고 올라와서 이렇게 실을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그대로 이제 이 상태에서 블랙 색상 실은 그대로 두시고요. 자, 이제 레드 색상 실을 우리가 이제 여기 위쪽 부분에 한번 이렇게 쭉 짧은뜨기를 떠서 마감을 해줄 텐데요. 그래서 여기 이 레드 색상 실로 남아있는 꼬리실로 여기 4단에 4코의 짧은뜨기를 뜨고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정도의 길이를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두시고 넉넉하게 두시고 실을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됩니다. 레드 색상은 이제 다 사용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 단은 이제 초록색 단이죠. 자, 여기서 초록색 단 이제 다시 시작해서 초록색 단 다시 4단 떠서 오시면 되고요. 얘는 절대 같이 잡고 뜨시면 안 되고 얘는 그대로 두시고 뜨셔야 됩니다. 자, 편물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초록 색상 이제 그린 색상으로 여기 4단을 총 다시 또 4단 더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록실 부분도 이제 모두 다 떴고요. 실을 이제 여기는 1, 2, 3, 4단, 4단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8코의 짧은뜨기를 뜰 수 있는 길이를 남겨두시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남겨두시고 실을 이제 끊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블랙 색상 실만 남았죠. 그래서 블랙 색상 실을 가지고 와서 얘를 저 밑에서 끌고 올라오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단을 올라오면서 한 번씩 이렇게 찝어줬는데 안 찝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서 올라가는 부분에서 얘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이만 좀 맞춰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얘를 이렇게 같이 잡고 뜨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편하신 방향대로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블랙 색상으로 이제 교체하신 다음 다시 이제 짧은뜨기 쭉 한 코에 하나씩 가시면서 이제 총 여기 이쪽에도 지금 14단을 떴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쪽 편에도 이제 14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만 하실 줄 아시면 이 가방도 이제 전혀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뜨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14단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 색상 14단 이제 마저 다 떠서 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 우리 여기 마커 이렇게 표시해 줬듯이
여기서도 마커를 표시해 줄게요. 여기서 이쪽에서 코를 이제 이렇게 38코 세시고 마커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쪽 면에서도 저기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쭉 내려와서 38번째 코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이 중간에 이 마커와 마커 사이에 있는 이 코가 총 24코가 되면 맞아떨어져요. 자, 이제 그렇게 여기 마커를 표시를 해주신 다음 이제 다음 준비하실 거는 여기서 이제 네트망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니팅 네트망입니다. 얘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대보시고 얘와 얘 사이에 맞춰서 꼭 이 칸수와 그러니까 이 저랑 동일하게 이제 똑같이 자르실 필요는 없고요. 자르셔도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와 손땀이 같다면 이제 이 칸수와 이 옆에 가로 세로 칸수가 맞겠지만 이제 저와 손땀이 다르다면 이제 여러분의 손땀에 맞춰가지고 이거 여기 얘와 얘 사이에 이제 칸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바닥면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닥면이 이제 처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이 네트망을 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얘는 앞뒷면이 없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 잘라주시고요. 한 장만 이제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하셨다면 이제 옆면단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옆면단은 여기서 우리가 여기 처음 마커 여기 이제 여기가 끝난 부분이죠. 여기서 여기 마커가 있는 곳까지만 옆면단을 떠서 짧은뜨기를 총 12단을 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지금까지 떠왔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슬 하나 주시고 편물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짧은뜨기를 그냥 쭉 떠주시면 돼요. 지금 12단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서 여기 마커 있는 곳까지 마커가 표시되어 있는 곳까지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떠서 총 여기까지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여기 마커가 표시되어 있는 코 마커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신 다음 사슬 하나 주시고 그대로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편물을 돌린 상태에서 다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방향 같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 얘네들과 그래서 무늬가 이제 이어져서 보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옆면단이 총 12단이 되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12단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쪽 면에 이제 시작한 옆면단 12단을 모두 지금 떠서 왔고요. 이제 다음은 여기 실을 이렇게 빼주시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두시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작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얘는 여기 마커가 있는 곳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마커가 있는 곳을 보시면서 시작을 하시려면 이제 여기가 되겠죠? 실을 가지고 오셔서 그걸 제거하시고 이렇게 끌고 와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 같은 자리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또 이제 두 번째 코부터는 뒤에 이제 꼬리실을 같이 잡고 정리를 하시면서 가실게요. 이렇게 짧은뜨기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되고요. 얘도 여기 이제 끝까지 해서 이렇게 쭉 가셔서 이제 12단 왕복으로 이렇게 12단 떠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자, 여기 12단 이제 이쪽 면도 12단을 지금 다 떠서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두시고 이제 겉면과 앞면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안쪽 면이 되고 반대로 돌려보시면 여기가 안쪽 면이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죠? 옆면이 옆 라인이 이렇게 약간 뾰족한 편이죠. 그리고 이쪽 면을 보면 이 라인은 이제 약간 이렇게 직선면으로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여기 안쪽 면, 겉쪽 면을 이제 정하신 다음 얘는 이렇게 두시고 여기가 겉쪽 면이고 얘가 안쪽 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쪽 면에다가 이렇게 지금 얘를 대세요. 얘를 대시고 얘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발이 달리는 위치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한 이쯤 이렇게 달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했는 위치에 이 나사를 이렇게 꼽아두시고, 겉에서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보이시죠? 얘를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나사가 조금 짧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얘를 같이 잡아서 할 수 있어요. 편물이 두꺼워서 이 나사로는 여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냥 얘를 빼고 원래는 저 망을 나사로 같이 고정을 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두꺼워져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쟤를 빼고 그냥 편물에만 나사를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돌려서 이 아구를 맞춰준 다음 나사를 돌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이 편물에 얘가 이렇게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면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피스를 박아서 뒤에 이제 이 솔트레지를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가방 발이 되는 거야, 가방 발이. 그래서 조금 가방 발이 여기가 이제 원래 가방 발처럼 표면이라면 조금 더 좋겠지만 아니라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가방 발로 쓸만하죠. 그래서 이 얘네들이 이제 나사가 조금 더 길었다면 이 판과 같이 이제 연결을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나사가 이제 짧아서 이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나사가 안 집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러면 실로 연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신 상태에서 실 끝이 여기죠. 그래서 안쪽 면, 그러니까 겉면과 겉면이 서로 만나도록 자, 겉면과 겉면이 서로 만나고 이 나사가 박혀 있는 쪽이 앞쪽 면이 되겠죠. 이제 나사를 박아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초코에 들어가고 이쪽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여기 코에 첫 번째 코에 같이 넣고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두 가닥, 두 가닥, 총 4가닥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같이 잡고 가시면 돼요. 세 번째 코도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네 번째 코도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로 떠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빼뜨기 그냥 뜨셔도 되기는 돼요. 빼뜨기로 뜨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안쪽면이라서 이제 크게 보이는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짧은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하셔서 이제 이렇게 하면 요 끝까지 여기 끝에 여기 끝까지 짧은뜨기로 쭉 연결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면단 부분을 이제 다 이어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잘라서 실을 빼주시고 꼬리실은 이렇게 두시고 나중에 이제 위쪽 부분에 이제 그 조임끈 스트랩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떠줄 때 같이 잡고 이렇게 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리지만 않게 그냥 한 번, 두 번 정도만 묶어서 꼬리실끼리 이렇게 일단 두시고요. 옆면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됐고 밖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중간 부분에 이렇게 선이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복조리를 이렇게 조였을 때 이제 모양이 이제 조금 더 예쁘게 잡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옆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떠서 여기 중간에 이제 줄을 만들어 준 거고요. 이제 이쪽 면을 다 뜨고 네트망을 연결하면서 여기 아래쪽 부분은 같이 이렇게 이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바닥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반대편도 이제 옆면을 떠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은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쪽 면을 보고 오른쪽 편부터 시작을 하시면 이렇게 가셨다가 이렇게 12단 왕보뜨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쪽 면은 이제 여기 마커가 있는 곳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신다면 무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면을 이제 다 떠서
이쪽 면 반대편 옆면을 떠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면단을 다 떠서 맞고요. 자, 이제 이렇게 양쪽을 다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를 이렇게 면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실을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망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 네트망과 이제 이 옆면단과 밑면단은 여기 부분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연결하실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조금 벌려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코 부분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얘가 지금 여기 옆면단에 이어졌던 코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코 얘 그리고 옆면단의 시작인 첫 번째 단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통과해서 그래서 얘를 네트망을 가지고 오셔서 첫 번째 구멍에 바늘을 넣으시고 그 다음이 첫 번째 코 그리고 첫 번째 옆면의 첫 번째 단 구멍에다가 넣으신 다음 실을 이렇게 끌고 나와서 사슬 하나 하고 다시 같은 자리 들어가서 실 끌고 오신 다음 이렇게 짧은뜨기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구멍 이게 구멍이 이제 이 코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멍 이제 뭐 개수는 상관없이 꼭 한 구멍에 한 코만 들어간다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 이 코와 다 맞게끔 뒤에 코가 이제 다 연결되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코의 위치를 코를 위주로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네트망 구멍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코에 또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빼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뜨기로 하는 게 이제 싫으시다면 이제 짧은뜨기로 연결하는 게 싫으시다면 얘를 이제 돗바늘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감침질로 이렇게 코와 코를 이렇게 연결해서 감침질로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감침질로 만약에 연결을 한다면 그냥 이거는 개인이 이제 편하신 거 본인이 편하신 방향대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얘가 첫 번째 코죠. 첫 번째 코 다음 첫 번째 단 그래서 조금 쉽게 가기 위해서 일단 묶어 놓고요. 다음 여기 이제 마지막 구멍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코의 자리가 얘예요. 여기 그 다음 이제 이쪽 면의 첫 번째 단이 여기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코와 마지막 구멍을 풀렸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놓고 미리 이제 표시를 해놓고 얘를
그래서 이 나사가 이 네트망에 같이 고정이 돼줬다면 참 좋은데 길이가 짧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꺼놓고 이거는 이제 코와 단수를 이제 맞춰가면서 이렇게 꾸며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감찜질로 하실 때는 한 코에 한 2번 정도씩 바늘이 들어가 준다면 조금 더 실이 2번이 이제 감아지니까 조금 더 단단하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찜질로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짧은뜨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연결을 다 해주시면 이제 가방 밑면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결하시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코바늘로 하시던지 아니면 돗바늘로 하시던지 본인이 연결하시기 쉬운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꼭 방법이 정해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 끝부분까지 연결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이제 다 했고요. 그냥 실을 잘라서 얘는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네트망이 사실 이제 칸수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3칸 정도 건너뛰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 부분을 이제 얘로 마커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마지막 코와 이 옆면단의 첫 번째 단이 되겠죠. 첫 번째 단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또 묶어놓고 시작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같은 방법으로 빼뜨기로 짧은뜨기로 연결하셔도 되고 이제 여기 돗바늘 이용해서 감찜질로 이용하셔가지고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올게요. 자, 이제 양쪽 끝을 모두 연결을 했고요. 이제 꼬리실이 이제 적당히 뭐 이렇게 좀 길이감 있게 남으셨다면, 짧게 남으셨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과정이고, 좀 길이감 있게 남으셨다면
이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중간 부분이 들뜨잖아요. 저는 이 나사가 여기가 이렇게 박히면 이제 나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안 움직이고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제 나사가 여기 박히지가 않으니까 꼬리실을 어차피 돗바늘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정리를 하는 김에 얘네들을 이렇게 배트망이 너무 이렇게 너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살짝 고정을 해줄게. 이 정도만 고정을 해줘도 이제 크게 흔들림 없이 잘 연결돼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남은 꼬리실로 여기를 이제 고정이 이렇게 되게끔 많이 이렇게 여유가 있게 이제 자르셨다면, 그럼 이제 고정을 해주고, 얘는 조금 짧아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굳이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뭐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고정이 돼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한두 군데 정도만 돼도 괜찮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짧은 부분은 그냥 정리를 하고, 긴 실은 여기 이렇게 약간씩 고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정리를 하고 올게요. 자, 이제 바닥면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나와요. 여기 판을 대서 바닥면도 이제 튼튼하게 단단하게 됐고,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가방 바닥에 물론 이게 이제 가방 그건 아니지만, 발은 아니지만, 뭐 얘도 1,000원짜리 치고는 굉장히 괜찮죠? 인터넷에서 사실 가방 발만 주문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얘 발보다 배송비가 더 커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새로 이제 이번에 다이소에 갔다가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발로 쓰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더 납작하다, 가방 발처럼 납작하다면 조금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 굳이 얘가 뭐 이 미끄러워서 이 둥글다고 해서 얘가 안 서 있는 건 아니니까 사면이 있어서, 4개 1,000원이면 아주 괜찮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가방 발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쪽 면을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여기를 이렇게 짧은뜨기 해 나가서 이렇게 윗부분에 조임 스트랩 연결되는 부분을 이제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윗면단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은 3.5mm 바늘로 교체를 해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을 가지고 오셔서 시작 부분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이 단수만큼 짧은뜨기 코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뜨게 되면 128코, 120 몇 코지? 128코가 나와요. 그럼 128코가 나오면 이제 저희가 위에서 조임끈 스트랩을 연결하는 구멍을 낼 때 조금 코수를 계산하기가 약간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코수도 맞춰줄 겸, 그리고 이제 윗부분이 너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조금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조절을 할 겸 해서 단수만큼 뜨지 않고 8코를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120코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코를 주우실 때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마커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8코를 줄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검정색 블랙 부분에서, 검정색 부분에서 여기서 2코, 그리고 여기서 2코, 그리고 반대편에
검정색 부분에서 여기서 2코, 2코 이렇게 줄여주면 8코가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코를 줄여서 이제 코를 주워줄 부분을 그냥 대충 막 코수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대충 이쯤에서 한 코씩 줄여서 이렇게 떠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코수를 꼭 정해놓고 여기서 여기가 지금 26코 나오거든요. 그러면 26코에서 26코 맞나? 네, 26코가 나오면 맞는데 26코를 3등분 내서 뭐 그 부분을 표시를 해주셔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가운데 부분에 이쯤 되면 이제 분산되게 되게 뭐 이렇게 뭐 이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이렇게 코수를 몇 번째 코 몇 번째 코 정하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뜨고 나면 이게 이제 표시가 안 나거든요. 어디서 줄였는지 뭐 이런 거 자체가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반대편도 그럼 얘랑 비슷한 위치에 얘도 이쯤 그리고 얘도 여기서 이쯤 네, 이렇게 해도 얘는 뭐 여기에 조금 너무 가깝다 싶으시면 얘를 조금만 불려도 되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대중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표시를 해 놓고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실이 좀 꼬여서 이렇게 꼬였지. 실을 너무 길게 빼놨더니 실이 조금 많이 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시작 부분은 옆면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 우리가 짧은뜨기로 여기 연결해주는 부분 있죠?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실 때 여기 이제 우리 여기 묶었는 부분 뒤에 꼬리실은 같이 정리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시고 새로운 실을 가지고 오셔서 이 실이 2개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갈게요. 꼬리실에다가 실을 연결해서 쓸게요. 한쪽은 연결하고 2개가 있죠? 얘는 그냥 안고 가는 걸로. 그래서 얘를 보시면 여기 부분이죠. 여기 시작 코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2번째 코고 여기가 첫 번째 코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실 끌고 와서 살을 하나 주시고 그 자리에 짧은뜨기를 하나 이렇게 떠주세요. 그리고 다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 그리고 내려가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가시면 이제 128코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는 120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음 자리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음 자리인데, 우리가 이제 이제 마커 표시 바로 앞자리까지 왔죠? 여기서 마커를 빼주시고, 보시면 여기 이제 마커했던 표시가 여기죠? 여기서 코를 하나 주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 코 줍는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실을 이렇게 다시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늘에 걸려있는 세 가닥의 실을 한 번에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이제 두 개의 코가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한 개의 코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코를 이제 줄여서 주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시고 다음 마커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계속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마커가 있는 곳까지 다 와가죠. 자, 이제 마커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다음 이제 코 줍는 자리 들어가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코를 한 개만 줘주시면 돼요. 두 군데에서 한 개의 코만 만들어 주시고 다시 또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렇게 쭉 가시다가 검정색 부분에, 블랙 부분에 마지막 코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블랙 실은 두시고, 이제 여기 우리가 꼬리실을 길게 뺐잖아요. 초록실과 빨간실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초록실 꼬리실 빼놨던 거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색상을 교체해서, 그리고 이제 블랙 색상 실은 이렇게 안고 가셔야 돼요. 뒤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실을. 블랙 색상 실을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실을 같이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같이 포함해서 그린 색상 여기 코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둘, 셋, 그리고 네 번째 코에서 다시 그린 색상은 두시고 이제 빨간 색상, 레드 색상 가지고 오셔서 빨간색으로 실을 이렇게 교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실들은 모두 다 안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빨간색 컬러 하나, 둘, 셋, 네 개의 코가 모두 다 만들어졌죠? 네 번째 코에서 이제 다시 그린 색상, 초록색 실을 이제 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또 다시 이제 뒤에 실들을 안고, 초록 실을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까지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은 이제 다 썼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뒤로 빼주시고, 얘네들은 뒤로 이렇게 빼주시고, 다시 블랙 색상 실로 실을 교체해 주시고요. 다음 코부터는 얘네들 실을 안고 가지 않아요. 안고 가면 여기서 표시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안고 가지 않고 뒤에다가 그냥 그대로 두시고, 얘네들은 나중에 정리할 때 실을 자기 자리에서, 여기에서 내지는 여기에서 실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돗바늘로 이렇게 실을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 이렇게 두시고 다시 이제 다음 자리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코 줄임 여기 오셔가지고 마커 표시해뒀던 거 빼시고 하나, 둘 빼셔가지고 한 번에, 그리고 다시 코에 하나씩
하시고 여기 다시 줄여주는 부분 하셔가지고 한 번에 주시고 방, 셋.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쭉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코를 그렇게 하면 이제 위쪽 부분에 한쪽 면은 위쪽 부분이 이제 모두 다 완성이 된 거거든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자, 여기까지 가주면은 이제 이쪽 면 끝난 거고, 이쪽에 이제 반대편에 또 꼬리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다시 이렇게 같이 잡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가셔도 되고, 난 뒤에 안고 가는 게 너무 귀찮다 하시면 나중에 돗바늘로 정리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줄여주는 부분 이렇게 두 번 가지고 와서 두 군데서 와서 실을 줄여서 주워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시다가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꼬리실을 내놨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실을 가지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실을.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우리 한 단만 떠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을 이제 뭐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을 가지고 오셔서 그걸로 이제 해서 이쪽에 한 단씩 떠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하면 이제 블랙 색상으로 다 떴을 때는 이 윗부분이 되게 보기 싫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좀 그래도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시 그린 색상 해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그린 색상 실을 와서 또 실은 뒤에 이제 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얘는 두고 빨간색 실 가지고 오셔서 둘, 셋, 네 번째 실 다시 초록실로 교체해 주시고
이제 빨간 실은 두고 이제 초록실만 가지고 초록실과 블랙 색상 실만 뒤에 앉고 이렇게 가지고 얘네들은 여기서 이제 빨간색 자리에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줄 거라서 이렇게 얘네들은 두고 초록실과 블랙 색상 실만 뒤에 앉고 둘, 셋, 마지막 네 번째 해서 실 두시고 이제 블랙 색상 실 가지고 와서 실 교체해 주신 다음 이제 블랙 색상으로 실을 떠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윗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실을 하는 게 너무 귀찮으시면 블랙 색상으로 가셔도 되긴 하는데 갔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만 풀어서 보여드리면 이제 블랙 색상으로 그냥 바로 윗부분을 정리를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뭔가 이 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예쁘게 가는 게 좋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도록이면 하시고, 이게 이제 조금 너무 번잡스럽고 싫다 하시면 뭐 이렇게 그냥 블랙 색상으로 나는 가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코바늘이라는 게 원래 자체가 이렇게 딱,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쁘게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쉽게 하는 방향을 알려드리는 거지, 뭐든지 꼭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으신 방향대로 하시면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실을 두고 블랙을 가지고 오시고요. 자, 이제 얘네들은 다 실을 이쪽에다가 두시고 이제 블랙 색상으로만 실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쪽에 지금 마커가 다 빠졌는데 이쪽에서도 두꺼를 줄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꼭 마커를 표시를 안 하고 가셔도 되고, 아니, 나는 조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꾸 잊어버려서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마커를 표시를 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대충, 이게 우리가 코스를 딱 정해놓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대충 이쯤에서 코를 줄임을 해주면 이제 편물이 막 울지 않고 그래도 조금, 줄인 부분이 너무 표시가 많이 안 나겠다 싶게끔만 이제 거리를 좀 두고 줄여주면 되거든요. 줄인 부분을. 그래서 이쪽으로 마지막 코가 여기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빼뜨기로 연결해주고 사슬 하나 주고 이제 요 윗단 부분에 이제 두 번째 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은 그냥 짧은뜨기 한 단 쭉 떠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코수를 우리가 다 120코로 맞춰 놨잖아요. 120코 맞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세어보시고, 한 코, 두 코 정도 만약에 안 맞다 하시면, 안 맞다 하시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에서 코를 늘려주시거나 줄여주시면서 코수를 맞춰주세요. 한 코 정도는 괜찮아요. 한 코, 두 코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120코 맞는지 세어보시고, 짧은뜨기 한 단,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세 번째 단에서는 우리 조임 스트랩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멍을 만들어 줄 건데, 구멍을 만들 위치를 제가 지금 다 표시를 해서 왔어요. 이렇게. 어떻게 표시하시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조임 스트랩이 가방의 중간에 나와줘야지 예쁘잖아요. 얘는 이제 구찌 라인이 이 무늬가 삼선 무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서 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빨간색을 기준으로 두고 보시는 거예요. 빨간색 기준으로 보고, 이 빨간색이 네 코잖아요. 그죠? 네 코고, 그럼 세 칸을 이동해서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 표시를 해주시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칸 사이가 10칸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기준선에서 이 네 코를 기준으로, 네 번째 코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와 여기잖아요. 빨간 코 부분이, 빨간색 라인 부분이 여기와 여기까지가 이렇게 네 코가 빨간 코거든요. 이 빨간색 코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6코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이쪽 편의 10번째 코 시작 부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칸을 띄우고 이쪽에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는 얘까지 포함해서 3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개, 4개, 3개 하면 10코가 되고, 다음 코 시작이 여기 표시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0칸. 여기서 이 마커 표시에는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제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 부분을 잡아주시고 나면 이렇게 쭉 돌아왔을 때 뒷부분도 얼추 이렇게 맞아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 있는 위치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붉은색 라인의 코 부분이 여기가 코였잖아요. 그럼 얘가 이 붉은색 코 부분의 코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붉은색 라인의 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 코에 이제 이 간격에 10코씩 가시면서 이 마커를 표시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빨간색 기준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오른쪽에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가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가 표시되어 있는 코부터, 표시를 했는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코를, 10개의 코를 가지고 여기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또 건너뛰고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마커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를 가지고 11번째 표시를 해서 여기가 이제 시작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이 지금 헷갈린다 하시면 이쪽으로 3개를 가셔가지고 얘는 이렇게 두시고, 표시했는 거 두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코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10개를 간격으로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트랩을 중간에 두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빨간색 코가 끝나는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코를 가서 표시를 해주시고, 저희 이 코를 포함해도 되고 포함 안 하고 카운트 가시든 하고 가시든, 하고 간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요게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건너뛰고 얘를 이제 마커를 표시를 해주시고 가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가시면서 이 10개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10개, 10개, 10개씩 이렇게 쭉쭉쭉 건너뛰어서 가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 번째 코에 이렇게 다 하시고 나면 이 포인트가 12개가 나오거든요. 둘, 넷, 여섯, 여덟, 12개 이렇게 12개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표시를 다 하셨다면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오면 이제 표시가 다 되죠. 그래서 12군데 포인트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단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고, 자, 이렇게 포인트를 표시를 해주시고, 사슬 하나 주시고,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얘가 이 포인트가 돼 있는 곳 있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두 코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하나, 둘, 사슬 2개를 주시고, 여기 마커 표시해 있는 곳에 가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얘를 한 코 남았을 때 사슬 하나, 둘 주시고, 한 코 남아있죠? 그러면 얘와 얘를 건너뛰고 다음 코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봐주시다가 다시 마커 표시되어 있는 곳에 한 코 남겨두고 있죠? 한 코 남았다면 사슬 하나, 둘 주시고 마커 표시되어 있는 앞쪽 코와 그 다음에 여기 마커 표시해놨는 코를 건너뛰고 다음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을 내주시면 되거든요.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마커 표시되어 있는 앞쪽 코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 코에서 앞쪽 코 한 코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얘를 건너뛰고, 자, 사슬 2개 줄게. 하나, 둘 주시고 얘와 얘를 건너뛰고 다음 코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구멍이 하나씩 생기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 올라가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단이 되죠. 세 번째 단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 윗면 단에, 세 번째 단에 우리가 요거를 표시를 해준 거죠. 맞네. 여기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그래서 이제 다음 단 올라가실 때 이렇게 코에 짧은뜨기 이렇게 주시고, 여기 이제 큰 구멍에 우리 사슬로 구멍을 내놨죠. 여기에는 그냥 그대로 구멍에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2코 넣어주시면 되고,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 가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붉은 색상을 기준으로 저는 이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쪽 고리를 사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이 다이소 고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실 거면, 얘는 이제 빨간 색상 여기 네 코만으로도 충분히 달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조금 제가 넓은 거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빨간 색상 네 코에서 앞쪽 한 코 정도 같이 걸어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이렇게 여섯 코를 사용을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고리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가시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여섯 코를 사용을 했지만, 이제 여기 이 고리는, 다이소 고리는 네 코만 해도 충분히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 빨간 선 라인 기준으로 이 사이에 이 구멍 사슬 사이, 이게 사슬 구멍 이 사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빨간색 라인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빨간색 라인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중간에 네 코를 사용을 해서 얘를 연결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시 반대편이 될 때까지는 다시 짧은뜨기를 이렇게 계속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슬 사이에는 그냥 짧은뜨기, 이 구멍은 큰 구멍에 들어가서 2개씩 떠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서 쭉 가서 반대편에 이제 딜이 연결할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반대편 부분 디링 연결하는 부분에 왔고요. 디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디링이 없으시면 이제 저는 디링을 사용을 할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오링을 가지고 오셔서 오링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코를 이용해서 똑같이 그냥 이렇게 같이 걸고 이렇게 식으로 뜨시면 되거든요. 디링 뜨는 것과 똑같이 뜨시면 돼요.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오링이나 디링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는데, 이제 저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일일이 없을 때마다 다이소 가서 사러 가려 그러면 이제 저는 사용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서 예전에 이제 대량으로 주문을 해놨던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거를 소비하기 위해서 저는 얘를 먼저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둘, 여섯 코를 이용해서 디링을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방 고리를 이런 식으로 걸어서 잠금 장치를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인끈도 사용을 하고 얘도 이제 두 번 이제 잠금 장치를 이중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뜨개 조인끈이 처음에는 이제 조금 힘이 받다가 나중에 되면 약간 좀 아무래도 이
실로 만들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늘어나가지고 좀 이렇게 그 잠금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늘어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거를 미리 이제 이중 잠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제 걔가 조금 풀리더라도 얘가 걸려 있으니까 크게 상관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가방 안에 소지품을 이제 분실할 수도 있는 걸 미연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잠금을 하나 연결해 놓으시면 조금 마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짧은뜨기를 이 원단은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쭉 가셔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윗부분이 이제 잠금까지 모두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부분은 다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 이제 이 윗부분을 사실 여기서 이제 더 많이 올라가지면 조금 여기가 싫어질 수 있어서 3단 떴죠? 2단만 이제 더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2단은 그냥 이제 뭐 알려드릴 거 없이 그냥 계속 이제 짧은뜨기, 위쪽에 이제 짧은뜨기로 그냥 2단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 그냥 한 코에 하나씩 그대로 짧은뜨기 이렇게 떠서 2단만 더 이제 위로 올려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까지 모두 떴고 실을 잘라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임끈 여기에 이제 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끈을 만드실 때는 이중사슬로 만들 거고, 실을 가지고 오셔서 이 가방에 한 3바퀴 정도, 하나, 둘, 이렇게 3바퀴 정도 되게끔 이렇게 실을 감으셔가지고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듭을 지어 놓고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실을, 얘를 이렇게 이제 줄을 이렇게 빼놨는 실 아래쪽으로 가게, 그리고 이제 이 실타래에 있는 실이 위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두시고, 실을 이렇게 한번 감아서 2가닥을 한 번에 통과, 그리고 바늘의 실 밑에 있는 실을 이렇게 얹어서 2가닥 통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 가방에 둘레로 그냥 한 바퀴 둘러서 이제 이 끝과 끝이 만나게 될 정도로만 끈을 떠주시면 되거든요. 너무 길게 떠도 이제 끈이 너무 길어서 보기 싫어지니까 끝과 끝이 만나게끔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중사슬 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끈을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끈 길이를 만약에 다 맞춰서 뜨셨다면 얘를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상태로 두시고 가방을 가지고 와서 끈 길이를 한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길이로 하시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끈을 떴을 때 얘와 얘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렸을 때 끝과 끝이 겨우 만나게끔 정도, 겨우 만나는 정도, 이렇게 겨우 만나는 정도, 이 정도로만 뜨시면 이제 이 안에 이제 스트랩 넣었을 때 충분히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 부분을 넣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넣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여기서 이렇게 나와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끈이 이게 중간에 이제 이렇게 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훨씬 괜찮죠? 이런 식으로 뒷부분도 이런 식으로 접히고 이게 이제 접히는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을 이 삼색 배선이 있는 배색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제 조였을 때 모양이 여기 이 배색 부분이 가운데로 이렇게 오게끔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 조임꾼 이제 스트랩이 되는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을 조임 스트랩 되는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얘는 뭐 워낙에 간단한 편물이기 때문에 사슬을 14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매듭을 먼저 지어 주시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주시고 사슬 하나 더 주시고 이건 기둥사슬이에요. 첫 번째, 14번째, 그러니까 14번째 사슬 뒤쪽 코선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얘도 코선에 들어가서 짧은뜨기. 이렇게 첫 번째 단은 짧은뜨기 단으로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이거에 하나씩. 그리고 첫 번째 단이 완성됐다면 사슬 3개 주시고 힘을 돌려서 첫 번째 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부터 한 개의 긴뜨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끝까지 가시면 돼요.
길긴뜨기.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 나는 이 조임 스트랩이 큰 게 싫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작은 게 좋다. 얘 폭이. 그러면 여기서 이 다음 단은 짧은뜨기 한 단만 더 떠주시고 이 조임 스트랩을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가방에 일단 대보세요. 이게 작게 되면 이제 요런 느낌이고요. 이제 좀 크게 나는 이제 스트랩이 조금 더 큰 게 좋다 하시면 여기서 한길긴뜨기 한 단을 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지금 한길긴뜨기를 2단을 가는데, 한 단을 가셔도 되고 2단을 가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마무리 단을 위쪽에 짧은뜨기를 한 단 더 떠주시고, 그리고 이제 끝을 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단을 하셔가지고 약간 좁은 느낌으로 본인의 이제 취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 디테일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큰 틀은 제가 이제 정해 드리지만,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개인의 이제 취향에 소소하게 맞게 따로 만드셔도 전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내가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단만 하셔도 되고, 긴뜨기를, 한길긴뜨기를 한 단만 하셔도 되고, 2단을 이렇게 뜨셔도 되고. 그래서 한 단 떠서 대보시고, 아, 나는 이게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앙증맞고 예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뜨시고 이렇게 짧은뜨기로 윗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짧게 하는 것도 좁게 하는 것도 나름 귀여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영상을 이제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선택장애가 조금 심하게 있어서 저는 이제 그래서 굉장히 항상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줄로 뜨면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실은 조금 넉넉하게 잘라주세요. 아이고, 잘못 폈다. 그래서 이제 돗바늘을 가지고 오셔서 얘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됐다면 이 부분이 뒤쪽으로 갈 수 있게끔, 얘네 이 바느질에 있는 부분이 뒤쪽으로 갈 수 있게끔 중간으로 이렇게 다시 접어주시고요. 얘를 이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랩이 안쪽에서 꼬이지 않게.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갈라주시고, 스트랩이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서도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정리를 이렇게 한번 실로 잡아주시면 좀 더 사용하기가 편리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을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감춰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이 이제 매듭이 될 수 있게끔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얘도 보기 싫지 않게 해서.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이렇게 반을 넣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꺼내주시면, 그러면 이제 스트랩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뒤를 이제 저는 뒤쪽 부분에 이제 이런 로고 장식품을 이렇게 뒤에다가 빨간색 부분에 이런 식으로 끼워주시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예쁘죠? 장식이 되면서. 그래서 이거는 네, 사실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다셔도 되고, 나는 뭐 이런 화려한 장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이렇게 굳이 이거 삼색 자꾸 배선이라 하네요. 이런 배색만 이제 하셔도 충분히 포인트가 돼서 또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구입을 하시면서 이거 이제 이렇게 이것만 배송을 하면 또 이제 배송비가 붙어서 돈이 아까우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이 주문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다 같이 이렇게 사시면 이제 얘는 어떤 식으로 연결하냐면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이제 스트립이 되면서 얘를 이렇게 묶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장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같이 구입을 하시던가, 이제 젤을 구입을 하면서, 또 이제 이거는 지금 저는 이제 다이소에서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는데, 장식해야 되겠지. 얘를 이렇게 해서 해드렸는데, 이제 이런 거 속고발 인터넷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 이제 이런 거 구입하시면 이제 여기 바닥이 얘는 이렇게 납작하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닥이 이렇게 납작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얘는 솔트리지로 나온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이 둥근데, 속고발 자체는 이제 원래 여기가 바닥이 이제 납작하니까, 뭐 이런 장식품을 구입을 하면서, 이거 판매하는 데서도 다 이런 거 대부분 보면은 판매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고발이나 이런 이제 가방 끈 요 장식품이나 이런 거 이제 같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하시면 이제 조금 더 가방이 포인트가 되면서 조금 더 예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이런 디테일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면서 가정에서 이제 만든 것과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 만드시는 이제 그 포인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부분에 그거 뭐라 그러지, 이거 펀칭기로 이렇게 펀칭기 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이젠 아닌데 아이 아우 정말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아이언이 아닌데 하여튼 걔를 여기 뭐 어떤 건지 아시죠? 여기에다가 금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박아주는 거. 이제 그런 것들 다 이런 부자재들 파는 데서 이렇게 같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를 이제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런 거예요. 아, 지금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스트랩 부분을 제 몸 쪽으로 이제 가방을 들고 다니실 때 스트랩 부분을 제 몸 쪽으로 들고 다니시고, 얘를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이게 들고 다니시면 조금 더 가방이, 물론 이제 지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CG 크로셰 굿즈 멋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여기서 가방이 촬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설명하면서 붙였는데 촬영이 안 되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네트망 부분이 사실 플라스틱 부분이나 닿으면은 싫잖아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가방 사용할 때 느낌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얘를 다이소에 가면 리폼 패브릭 스티커라 그래서 뒤에 스티커식으로 돼 있는 패브릭을 팔아요. 한 장에 2,000원에. 그래서 얘를 꺼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뒷면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보고 여기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르신 다음 그냥 얘를 여기다 붙이시면 돼요.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는 근데 이제 본인이 뭐 이 네트망이 여기 있어도 바닥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이건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여기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바닥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안쪽이 여기는 이제 나만 보이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밖에서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면 이 네트망일 때보다는 얘가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저 이제 마무리를 지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버킷백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가방 그 다용도 회전고리 얘를 층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얘도 뭐 은색이 있고 금색이 있고 뭐 두 가지 색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방 고리를 금색으로 하실 분들은 이렇게 금색으로 연결하시고, 은색으로 하실 분들은 은색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가방 끈을 이렇게 가방 고리에 연결을 해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버킷백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의 버킷백이. 자, 이제 여기서 버킷백이 아니라 이제 백팩으로 이용하실 분들은, 버킷백 같은 경우는 얘를 굳이 이제 뒤쪽에 장식을 달아서 얘를 이렇게 가리고 다닐 필요가 없지만, 장식품이. 근데 이제 백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여기가 이제 등이 닿으니까 이 스트랩을 이렇게 꽉 조였을 때 얘보다 아래쪽으로 이 장식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끈이 그냥 살랑살랑 하면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예쁘니까 이렇게 해서 풀리지 않게 끈을 여기 부분을 살짝 매듭을 만들어서 이 끈이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오래 두시고, 이 양쪽에 달았던 이 다용도 회전고리를요, 다용도 회전고리를 원래는 이 양쪽에 이렇게 달았잖아요. 버킷백을 할 때는 여기다 달지 않고 등 쪽이 되는 부분으로 가시는 거예요. 등 쪽에 되는 부분에 가셔가지고 여기 모서리 부분에 얘를, 이 회전고리를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고, 얘도 이 회전고리를 여기 모서리 부분에다가 이렇게 집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시고요. 이제 체인끈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체인끈을. 그래서 체인끈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 우리 디링 있죠? 디링에 이렇게 체인을 한번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고리에다가 얘를 이렇게 걸어 주시고, 반대편 고리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연결을 해서 이렇게 내주시면 얘가 이제 백팩인 거예요. 뭐 별 다른 게 있나요? 이렇게 하면 이게 백팩이지 뭐. 이렇게 해서 뒤에 끈이 두 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한쪽 하나로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한쪽으로 어깨, 한쪽 어깨에 이렇게 매셔도 예쁘고, 아니면 이렇게 양쪽 어깨로 매셔도 길이가 이제 180cm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여성분들 키에 얼추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쁘게 구찌 가방 괜찮지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장식을 이렇게 해서 여기 양쪽에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해서 얘들을, 가방고리를 위쪽에 달아서 이런 식으로 버킷백으로 드셔도 예쁘고요. 이런 식으로 버킷백으로 들어도 예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도 예쁘고, 아니면 이 버킷백 이 손잡이 끈을 빼시고 버킷백으로 들 때 느낌은 이제 이런 느낌이고, 이 손잡이 끈을 빼신다면 이제 이렇게 백팩으로
이렇게 매는 거예요. 뒤에서 보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끈이 이렇게 이렇게 이 백팩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카메라상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드려야 될지 이런 식으로 느낌의 백팩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백팩도 이렇게 매면 길이감을 이제 조금 마르신 분들은 180cm면 충분히 백팩이 이렇게 예쁘게 매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조금 키도 크고 덩치도 있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60cm짜리 3개를 연결을 하면 이제 180cm니까 그러면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팩도 오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자, 버킷백으로 달았을 때 느낌?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백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백팩이 아니고 평소에 사용할 때는 버킷백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백팩이 필요하신 날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체인을 하셔가지고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백팩으로 만들어도 되고, 이 체인끈은 꼭 이제 다이소 끈이 아니라 인터넷에도 보면은 체인끈 많이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끈으로 이렇게 꼭 이제 이런 블랙 색상이 아니라 금색 체인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백팩 끈 자체를 이제 백팩 끈을 이제 이제 체인끈을 주문하기가 이제 싫으신 분들은 또 이제 다이소에서 그냥 대충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다이소에서 이렇게 3,000원이면 체인끈이 또 이렇게 굵은 게 하나 생기니까 조금 무게감은 있어요. 이게 무게감은 있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도 그렇게 가볍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180cm 짜리는 아닌데 이제 금속 장식으로 끈을 만들었을 때는 또 블랙 색상과 다르게 끈이 또 이제 어떤 느낌인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팩이 되거든요. 옆에서 보면 이제 이게 금속 장식, 금색도 괜찮죠, 체인이. 그리고 이 체인끈은 이제 이런 체인도 괜찮고, 이 체인끈 안에 이렇게 가죽이 들어있는 이제 끈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끈도 나름 그런 끈도 이제 예쁘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백팩으로 들었다가 버킷백으로도 들었다가 이제 뭐 가방을 하나 만드시면 2가지의 백이 생기는 거죠. 어떠셨나요? 이렇게 오늘도 가방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